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 내년 4월 경인 총선 지형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22대 총선 경인 나침반 시간입니다. 조대원 리서치 한국 여론정책연구센터장,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위 부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는 합구입니다. 선거구 합구인데요. 지난 시간에 경기도와 또 인천 내에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 또 그 지역에서 하마평이 예상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자, 분구와 합구의 기준, 바로 인구 상한선, 하한선이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인구 상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었고요. 자, 경기 수원시부, 하남시, 평택시갑, 용인시을, 평택을, 용인병, 고양을, 정, 파주, 갑, 화성을, 시흥갑, 화성병이 이제 인구 상한에 걸려 있고요. 인구 하한이 많지는 않습니다. 광명갑, 그리고 동두천시, 연천군이고요. 인천에선 유일하게 연수갑 지역이 인구 하한선, 그래서 합구 논의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조대현 센터장님, 먼저 하한 인구수, 경인 지역은 3곳인데 경기 광명부터 보겠습니다. 광명이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인구 하한선에 걸려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광명시가 9월 현재 가장 최신 자료를 보니까 인구가 28만 129명입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조사한 인구는 28만 7,600명이니까 그때보다 7,500명이 또 줄었죠. 그런데 이미 그 당시 1월 달에도 광명갑 같은 경우에 13만 4,800명이었기 때문에 인구 하한선인 13만 5,550명보다 이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합구가 돼야 되는, 지역구가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살펴보니까 이게 요즘 이제 광명 뉴타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광명 사거리역 그리고 철산동 일대에 그 원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을 이제 이탈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주를 하는군요. 그렇죠. 예,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인구가 늘 이 동력이 없다. 계속 한동안 줄 것이고, 뉴타운 사업이 완성되면 다시 인구가 유입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역은 물론이고 정치 신인들한테도 뭐 분구는 내가 도전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비교적 좋은데 합구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소위 먹을 수 있는 파위의 개수가 줄어드는 건데, 자, 조성민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광명 지역 좀 노리고 있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 합구가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 현역 의원 3명이 지금 여기를 신청을 했거든요. 광명갑의 이모경 의원은 지금 현역 의원이고, 광명을의 양기대 의원, 또 양이원영 의원 비례대표 의원이 여기 사무소를 내고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지금 아마 합구가 된다면 이 본선 경쟁력보다 그 공천을 받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또 뭐 강신성 전 광명을 위원장도 출사표를 냈고, 또 이매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그 출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아마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로 지금 수면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데, 나중에 공천 경쟁이 심화되면 아마 비명 친명 간에 공천 경쟁이 아주 상당히 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합구가 돼서 광명 지역 하나로 되면 지금 여기 현역 의원 3분인데 이모경, 양기대, 양이원영, 뭐 비교적 인지도가 굉장히 있으신 그런 분들이잖아요. 뭐 대한민국 양궁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승하면 전 세계 1등 하는 것처럼 뭐 중국 탁구 국가대표 선발전 이런 거랑 비슷한데 그런 상황입니다. 조대현 선처장님,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합구가 되면 진짜 말씀처럼 본선 나가는 게 더 힘들겠네요. 예, 뭐 민주당이 그만큼 유리하다면 국민의힘은 그만큼 불리한 지역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역대 선거 결과를 쭉 찾아보면 그걸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지난 8번의 그 시장 선거에서 95년 전재희, 그다음 2006년 2호선 시장 때를 제외하고는 뭐 6번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 패했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패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2022년도에 이 김기남 후보가 46.55%를 얻어서 아주 선전을 했지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고양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12년 만에 시장직을 보수 정당이 찾아올 때였거든요. 그럴 때도
결국 7% 차이로 패했던 지역이고 전체 선거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이 두 지역으로 나눠서 네. 살펴보면 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광명 갑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이후로 5번 모두 패했고 네. 그리고 광명 을 같은 경우에는 전재희 전 장관이 의원이 2008년도 이긴 이후에 네. 2012년 이후로 이현주 의원을 시작으로 네. 3번 모두 20% 이상 민주당이 이겼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오죽하면 광명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차라리 호남을 보내달라. 호남에 가면 언론과 그 지역 중앙당의 관심을 받으면서 네. 뭐 대가라도 받을 수 있는데 네. 여기는 뭐 티도 안 나면서 이렇게 이기기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네. 오죽하면 뭐 이 백령도, 연평도와 같은 여기는 최전방 격오지다 광명이. 예. 그래서 중앙당에서는 전략 공천을 하고 싶겠지만 네. 과연 누가 갈 수 있을까, 네. 갈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장렬히 전사해도 별로 티도 안 나는 그런 예, 지역이군요. 그렇죠. 예.